진짜 캐릭터 너무 독특해요. 캐릭터 독특. 진짜 독특해요. 맞아요. 멍 때리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의외였던 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고 얼마나 든든한 거. 아주 든든하지. 이러고 이제 어버버버버 하면 이제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입시생이 진행 요원 하면서 그냥 아니면은 그냥 다 얘기해도 돼. 아 기억에 남았던 입시생 그냥 아, 편 너도 진행요원 했었구나. 네, 이번에도 했었어요. 아. 2차까지 다 너무 했는데 재밌다. 고생 엄청 했대. 아 진짜? 막 비 오는데 어. 그래서 그렇게 착한 진행 요원이 있단 말이야? 왜 비가 그려졌어? 아니 어떤 근데 우리 막 이런 인사하거나 네.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바로 그냥 바로예요? 자기소개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서경대학교 인기 되게 많잖아요. 그래요? 서경대학교 경쟁률 지금 엄청나요. 경쟁률 안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야 와닿지 세상에 않아요. 정말 강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진행요원을 했어요. 하셨어요? 수시 때 1, 2차 들어갔습니다. 궁금한 게 네. 이제 진행요원을 하면서 와 이 사람 되게 기억에 남아. 진짜 이 사람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솔직히 기억에 남는 게 네.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이나 네네. 아니면 사고를 치거나 사고를 치거나 네,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연기를 잘하거나 아니면 좀 독특하거나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 1차 때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솔직히 연기는 교수님들도 맨날 끝나시고 그 말씀 하시는데 그냥 다 거기서 거기다 뭐 어차피 입시생이 입시생이고 저희가 그리고 카메라를 전 찍었었거든요. 카메라를 찍고 이제 보고 있으면 그 한 타임 안에 진짜 눈에 띄는 연기 실력을 가진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거의 하루 종일 봐도 진짜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약간 입시 연기의 그 틀에 맞춰져 있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진짜 눈에 띄려면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아니면은 Q&A가 좀 이렇게 서글서글 잘 흘러가거나 일단 제가 카메라를 찍는 날에선 진짜 직관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연기하는 것부터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Q&A를 정말 다 똑같이 해요. 정말 기계적으로 약간 네 교수님 뭐 오늘 저는 뭐 연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현역입니다 뭐 약간 이런 말투를 사용하거든요. 이 말투를 정말 한 타임이어도 좀 힘든데 라고 느껴지는데 하루 종일 해요. 정말 하루 종일 한 명도 빠짐없이 오히려 어리버리하게 말을 하더라도 에? 약간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네, 대화하듯이 좀 어이없네 정도의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머리를 이렇게 통 치는 이 뒤통수를 통 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요. 일단 Q&A에서는 연기는 솔직히 저도 내가 뭐 남의 연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서경대학교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십니다. 연기 잘하면 좋죠. 물론 잘하면 진짜 좋죠. 근데 연기를 잘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나이대랑 연기를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냐 싶을 정도로 연륜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필요한 분야인 것 같고 그래서 입시생 기준으로는 사실 나이가 다들 어리잖아요. 좀 더 색다르고 좀 더 눈길을 사로잡는 연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색다르고 완전 눈에 띄는 연기를 할 게 아니라면 사람 대 사람으로 교수님을 한번 대해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너무 네. 긴장하지 않고 Q&A를 하고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네. 않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부디 사고 치지 말고 사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나요? 떨어지는 일단 큰 그 요강에 나와 있는 사고를 치게 되면 이제 실격 처리 당하고 떨어지게 되고요. 요강에 나와 있는 거를 위반하면 네, 뭐 그거는 이제 다 확인은 하시겠지만 뭐 네. 의상도 그렇고 뭐 자기 개인 정보를 발설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어느 학교든 간에. 네, 가번호 3번 정성진입니다. 네, 뭐 이런 거 이러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만 안 하면 되면 되고 아니면 막 교수님한테 뭐 이렇게 소품을 던진다거나. 교수님한테요? 네. 교수님한테 소품을 던져요? 이번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가져온 닭을 갑자기 장닭을 꼬꼬대 어떤 소품을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휙 그냥 날아가 이렇게, 버리네. 이런 거는 좀 주의하긴 해야 되죠. 아, 저희도 체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전해 보인다 싶어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한다. 이거 서경대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요? 땀이 나다 보면 우리 입시생 분들이 손에 땀이 나고 이렇게 긴장돼서 이렇게 홀쭉하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교수님들이 야박하게 어떻게 하면 땀이 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런 사고는 진짜 미연에 방지하고 네. 좀 이제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은 최대한 이제 조심하는 우리가 수밖에 없죠. 막아야 되는 어쨌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의 어떤 한 부분이 될 그쵸. 수도 있겠네요. 보셨던 사건 사고 중에 사건 사고요? 이거 입시장에서 네. 와 이거 미치겠다 이거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네. 저희 학교에 이제 뮤과도 있고 연기과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입시 원서를 넣으실 때 뮤과 시험을 보시려고 했는데 연기과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어쩔 수 없으니 연기과 시험이라도 봐야겠다 하고 당일에 왔는데 요강을 확인 안 하셔서 네. 의상이 이제 색깔이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실격인데 1차에 딱 들어왔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원이 나가가지고 이제 달래주고 한 3-40분 있다가 들어오는 약간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번호를 받으면 이제 나가시게 되면 부정행위를 당하시니까 저희가 나가서 의상을 갖고 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사례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근데 개인적으로 시험을 보면서 막 위험하다 싶은 그런 막 뭐가 없으면 시험을 보는데 특별히 막 튀는 행동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별로 없죠. 그런 네.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 진행요원분들한테 무언가 진행요원분들이 긴장을 풀어주려고 막 이렇게 네. 말도 많이 걸어줄 때도 있고 너무 많이 긴장한 분들한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도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학생분들이 진행요원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막 질문하면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긴장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도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라고 교수님한테 이제 지령이 떨어져요. 그렇구나. 지령이 너희들이 떨어지는구나. 입시생들의 그 긴장을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기분 좋게 시험 보고 가게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있는 없는 되게 유머를 치며 하하호호 하며 생글생글 웃으며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궁금하신 거 있냐고 진짜 수시로 많이 물어봐요 저희는. 그리고 대기실이 2개 사실상 그 마지막 최종 대기실은 뭘 할 수 없으니까 1차 때 많이 여쭤보고 가시긴 하는데 3차 때 들어가셔도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 이용 뭐 이런 거 다 뭐라고 하지? 접수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막 낯가림이 엄청 심하신 거라면 뭐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겠지만 기회는 진짜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진짜 사적인 것도 물어봐도 돼요. 뭐 정말 사실 몸을 풀 수 있는 그 장소가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들었어요. 저희는 지금은 이제 2차라는 연습 공간이 아닌 사라진 상태고 1차에서 그 접수를 하면서 뭐 설명하고 설명 다음에 아주 진짜 짬나는 시간 동안 뭐 푸셔도 된다, 움직여도 된다 정도로만 했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몸 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약간 이제 목을 푸는 장치로 사용해야 될 정도로. 그런 걸로. 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시험 보시면 진짜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제 몸 풀 시간이 없다. 목도 내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괜찮은지 아닌지 체크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말 많이 해보시고 몸 풀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연기나 뭐 이런 데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요원분들하고 이런 담소를 나누면서 목도 좀 풀고 많이 재밌게 해주시면은 크게 손뼉을 치면서 몸도 풀고. 근데 큰 소리는 이제 큰 소리는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진짜 대화를 할 때 약간 이런 정도로 하거든요. 이게 최선인 게 이제 저희는 극장이랑 시험 보는 무대랑 시험 보는 그 고사장이랑 저희 대기실이 한 공간이에요. 그냥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네. 다리만 그냥 가리만 갈아놓고 그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면 이제 앞에 사람들한테 시험 보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말하고 뭐 약간 요 정도는 그러니까 사사사 이렇게 소곤소곤소곤소곤 이 정도는 가능한 정도로만. 거리 시험 보는 학생들이 이제 최종 때 대기실을 하고 나서 대기하고 나서 시험장으로 딱 들어가게 될 때 교수님들하고 거리가 예대 같은 경우는 되게 가까워가지고 지금 앞에 유라쌤 앉아 이 계시는데 정도 거의 막 너무. 서경대는 어때요? 저희는 일단 고사장이 2개여서 거리감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각자? 네, A랑 B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A는 무대 위에 교수님이랑 학생들이 동시에 올라가고요. 그렇구나. 입시생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B 기준으로 객석 층에 이제 교수님들이 자리를 설치를 해두고 그 학생이 위에서 연기를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리는 근데 충분은 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 연기를 하는데 막 어떡하지 이거 너무 좁은데 라고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넓어서 걱정일 수는 있지만 뭐 사실 근데 1차 기준으로 무용이나 뭐 이런 특기를 저희는 안 받고 연기만 받는 입장에서 뭐 종합 연기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공간에 대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러면 이제 막 네. 모집 요강을 잘 지켜야 되고 네. 이제 웬만하면 사고 치지 말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네. 아 이렇게 하면 좀 좋다. 좋다. 네, 이렇게 좀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걸 사람들이 근데 모르네.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간 부분이긴 한데 네. 전 제발 Q&A가 너무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던 그 몇 시간 동안 정말 저 너무 힘들었어요. 카메라맨을 하셨는데 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네. 나오고 뉘앙스나 뭐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으니까 네, 물론 어느 정도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원이 이제 대형 학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같은 학원에서 이제 나오신 입시생분들은 아무래도 그 멘트나 아니면 그 구성 짜임새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일말의 여지라도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면 좋겠는데 정말 사람이 대화를 하면 누가 자판을 찍어서 여기 띄워주는 느낌이에요. 정말 너무 딱딱하고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Q&A도 사실 교수님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시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되게 짧잖아요. 1분, 2분, 3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말 그 교수님들 그 직관적으로 딱 보고 이제 그때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점수를 매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런 입시에서 입시를 했다는 건 기억이 나지만 아 그건 기억난다. 제가 아는 사람이 나오면 기억이 나요. 그게 아니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다 똑같아서. 네, 너무 똑같아요. 얼굴도 솔직히 연기과다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어느 정도 다 비등비등해요. 막 생긴 게 다들 아름다우시고 뭐 다들 건실하시고 뭐 키도 막 크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미지도 비슷해, 말도 비슷해, 하는 그 짜임새도 비슷해, 연기도 비슷해 하면은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들 수가 없구나. 네, 뭐라도 좀 더 인간다운 걸 보여주는 게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한 것 중에 네. 와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구나. 저 이거 적은 게 있어요. 난 너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준비된 이 멋진 자세. 기본적으로 나이. 나이는 좀 교수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되게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처럼 들릴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나이가 몇 살이냐, 고3이세요? 뭐 이런 질문은 진짜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연기 언제부터 배웠어요?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다음에 좋아하는 배우 누구 있어요? 그리고 공연 본 거, 학교 공연 본 거 있어요? 정도가 이제 필수 코스? A 코스, B 코스 정도 되는 그 서경대 A 코스. 서경대 공연 본 거 있냐? 네, 이제 맞아요. Q&A를 할 때 거짓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어디서 봤냐, 아니 무슨 공연 봤냐 할 때 이제 어떻게 아시는지 뭐 사실 인스타만 봐도 어떤 공연을 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는 뭐 잘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 교수님이 이제 뭘 봤다고 하면 이제 공연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시잖아요. 티나게 이제 거짓말 하다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은 2차에서 볼 수 없었다. 그쵸. 공연은 진짜 안 봤으면 그냥 안 봤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봤으면 그걸 어필하는 게 물론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봤다고 했는데 뭐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한번 저한테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들렸던 말이 아무래도 학교를 꾸준하게 다닐 학생을 뽑고 싶어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 친구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학교에 좀 정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학구열이 있는지 이런 물론 100%다 거르실 수는 없겠죠. 물론 와갔을 때 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날티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학교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안 나오고 갑자기 외부 돈다거나 뭐 이런 학생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입시 한정으로 교수님은 그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학교에 조금 더 오래 남아 있고 좀 더 공연 올리고 싶어 하고 좀 더 열의가 있는 그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하다 보니까 거짓말했다가 걸린다?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걸음막에 이렇게 싹싹 걸러지는 그 행위를 그냥 자기가 마련해 준 거죠. 입시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첫 번째는 서경대학교 얼굴상이 있는가? 1차 합격 질문이 뭐고 2차 합격 질문은 뭘까? Q&A 그 질문들은 솔직히 약간 영양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주임 교수님이 저를 한번 붙잡았었어요. 아 잠깐만요 하고 붙잡아가지고 조금 약간의 Q&A를 좀 더 하고 나간 정도? 그래서 이게 합격 사인인가 뭐 긴가민가 하고 뭐 나중에 그냥 그렇다더라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제가 입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물론 고사장이 2개여서 교수님 주임 교수님이 다르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시험 보면서 이거 합격 사인이다라고 느꼈던 건 1, 2차 둘 다 없었어요. 있으면 아마 저희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최근에 느끼기는 약간 키 큰 입시생들을 좀 선호하나 보다라고 느끼긴 해요. 남녀 근데 구분 없이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머리 큰 사람은 어때요? 사실 제가 머리 크고 키 작은 입장으로서 이 친구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뭐예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냥 들어온 사람들을 대충 봤을 때 외적 조건들이 진짜 엄청 높아졌다고 느끼기도 하고 키 큰 사람이 진짜 많다고 느끼긴 했어요. 22년도에 이제 입학했던 친구들 봤을 때 여자 학우분들도 좀 컸고 남자 학우분들도 컸고 근데 물론 작은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요. 근데 비중을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상승세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서경대에서 키를 속이면 안 된다는 소문도 이제 알려주셨는데 네, 그거 키 뽀록 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방법이 다 있는데 여러분 키 속이지 않으셔야 돼요. 저희 명백하게 하기 위해 입시 요강에도 맨발로 시험 본다고 이제 게시를 해두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셔도 네. 들통납니다. 이 제일 네. 궁금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교수님들이 선호하는 학생들 선호하는 학생 누가 있을까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연령과다 보니 외모, 얼굴, 키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관리 정도 이런 거 다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와, 이 인상이 너무 호감이다 라고 하면은 교수님의 마음에 당연히 드시겠죠. 그런 경우로 뽑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고 나서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착실해 보이는 인상, 좀 착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유쾌한 분위기를 좀 선호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연기를 하고 가져갔을 때도 전 그 아트 가져갔었거든요. 그거 좀 약간 코믹하게 더 바꿔서 가져갔었는데 그 아트 기억나세요? 지금 정재 삐쩍. 지금 되게 배신감에 찬 눈빛으로 나는 정재 노래 다 기억나. 많이 일단 연기 자체가 유쾌한 것도 좀 선호하실 때도 있고요. 교수님에 따라서. 그리고 그냥 얘기를 하거나 Q&A 할 때 유쾌한 경우 진짜 종종 있어요. 제 선배님 중에 Q&A를 진짜 와, 이렇게 했는데 붙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 왜 오고 싶어요? 이랬는데 글쎄요.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인간다운 매력이 딱 머리에 뇌리에 딱 스치고 지나가면 나중에 한 번씩 더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무례하다와 유쾌하다의 그 네, 어떤 저점. 네. 제가 하면 약간 불쾌하고 약간 예의 없어 보여도 누군가는 하면 굉장히 하하호호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야. 그런 유쾌함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람다운 매력을 이길 건 없는 것 같아요. 합격한 분들, 뭐 동기분들이나 후배분들이나 선배님들 봤을 때 이제 어떤 공통점이나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입시 연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말을 할 때 애초에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약간 이상한 그런 느낌에 있는 사람도 그냥 내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람다운 인간다운 인간 냄새 이거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기에서도 그리고 그게 분명히 묻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Q&A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선배님들도 유쾌한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유쾌한 사람 많고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재밌지? 와, 약간 와, 나 저거 닮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물론 반대도 있긴 해요. 너무 빡빡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진짜 Q&A 좀 가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목을 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해요. 보통 이제 우리 특기가 2개잖아요, 크게. 네. 무용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맞죠. 뭐 이렇게 뭐 다른 특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맞죠. 서경대는 그러니까 뭐 좋아해요? 직설적으로 뭐 좋아해요? 우리 교수님들은 저 근데 이거를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교수님한테 뭐 여쭤본 다음에 들은 말 중에 하나는 교수님이 무용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은 진짜로 특기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특기잖아. 이거 성대모사까지 해줘야 되나? 괜찮아 이거 근데 안 돼. 교수님들도 본다? 교수님들 봐. 그래서 그때 우리 왜 그냥 잘하는 걸 가져와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약간 무용을 좋아한다고 약간 이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무용을 진짜 2차 때 이제 저희가 특기를 보는데 노래를 갖고 온 사람이 진짜 한두 명? 진짜 네. 퍼센트로 따지면 그냥 퍼센트로 나눌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진짜 그 정도로? 엄청 많았어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딱 봤을 때 무용 엄청 갖고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저희는 연기과지 무용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기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일단 자기가 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좀 특징적인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갖고 와야 한다는 살짝 모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닌데 당신이 원하니 가져오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못하는데 가져올 바에는 잘하는 걸 갖고 와서 어필을 하는 게 전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이것도 약간 웃긴 게 다 무용만 가져와 놓고 무용하는 사람만 뽑을 수 있게 해놓고 뽑아놨더니 아 무용 좋아하네. 선택지가 1번밖에 없는데 1번이다 1번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 개를 일단 갖고 와서 뽑힌 사람을 봤을 때 적어도 1대1 정도는 돼줘야 아 이렇게 했을 때 뽑아놨더니 아 노래가 좀 많네 아 여기 춤이 많네 이렇게 분간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무용해놓고 무용 막 이러놓고 이제 그 뽑혀놨던 사람들이 이제 학원에다가 무용 좋아해요 이거 다 뽑아놨다 무용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적용되는 무용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교수님들은 그냥 잘하는 거 눈에 띄는 거 개성 있는 특징적인 능력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때도 분명히 연기를 보거든요. 심지어 지정 희곡으로 교수님들이 아는 희곡으로 연기를 보시니까 연기과니까 연기를 당연히 보죠. 연기를 보는데 특기를 본다. 특기는 플러스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Q&A도 어느 정도 그렇고 이 연기를 일단 최대한 준비를 잘하는 건 물론 당연한 거고 특기를 꾸려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특기를 굳이 학교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너무 이번에 춤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특히 뭘로 하셨었어요? 노래 했죠. 그렇다. 뿌듯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같아. 이렇게 무용을 정말 많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무용이 많이 부족한 게 더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무용을 다 가지고 오니까. 아 그리고 저희 교수님이 무용을 좀 되게 사랑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춤을 추다가 만약에 오히려 반감이 될 수 있어요 매력이. 교수님은 프로페셔널 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셨을 때 뭐가 안 된다라는 건 이미 그냥 등장부터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냥 가번호 몇 번입니다 하고 진짜 저희 경례가 아닌데 뭐라고 하죠? 네, 인사하고 너무 네, 인사를 이렇게 가볍게 하고 들어가서 바로 하는데 그 입장하는 그 입구부터 이 네모칸 안에 가기까지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에 걸어가는 그 걸음으로부터도 이제 평가를 하신단 말이죠. 아세요 다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그냥 진짜 직감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오기 말 한마디 안 해도 아시는 경우도 있고 진짜 조금만 뭘 보여드려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거 갖고 오세요. 그냥 잘하는 거 갖고 오시는 게 더 드러날 수 있다. 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용을 네. 가져오는 사람이. 그리고 연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뭐 앞에 뭐 연기가 다 똑같다라고 하지만 연기로 일단 어느 정도 베이스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기 정도는 보여줘야 이런 게 그래도 이 사람은 갖춰졌구나 이런 거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지금 그때 막 뭐 내가 내 상태가 어떻고 내 태도가 어떻고 막 이런 거를 다 표현하기에는 입시라는 기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그런 걸 다 표현하기엔 저희한테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전공생들도 쩔쩔매고 있는 부분을 입시생이 다 커버한다? 진짜 드물다고 생각해요. 전국에 다 뒤져서 진짜 한두 명 나오면 좀 대단한 사람들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진짜 그냥 열심히 준비하는 건 물론 당연히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기는 잘하는 거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경대는 진짜 이게 진짜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요? 네, 진짜 많아요. 많을걸? 부모님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아마 학생들은 서경대를 가면 뭘 배울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크진 않은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서경대학교를 가면은 어떤 교육을 하고 뭐 이 학교의 장점이 뭘까 단점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뭘 배워요? 그 어머님들 제가 다른 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뭔가 어느 정도 졸업 요건이라는 명목 하에 채워야 되는 교양 수업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이걸 하겠지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연기 어떻게 하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수업을 뭐 하냐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 기억상에 1학년 때는 이제 현대무용 시간도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연기 수업 당연히 있었고요. 화술 수업 있었고요. 그리고 뭐 보컬 수업은 이제 2학년 때 듣기 시작했고요. 뭐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입시 때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입시 때 배우는 거 그 분야는 비슷할 수 있어요. 춤도 어느 정도, 노래도 어느 정도, 연기도 어느 정도 이런 약간 이렇게 팔방미인을 다들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하긴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심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약간 뭐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약간 입시 때 연기를 할 때 되게 대사 외우고 그 짜임새 맞추는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저는 그 재밌는 그 연기를 가져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더 웃길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뭐가 더 재밌지? 뭐가 더 내가 우스꽝스럽지? 약간 이런 거를 고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기가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어떤 소스가 가미될 수는 있어도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가 되는 게 그럼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길을 가야 해 라는 그 좌표를 세워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밟고 나면 4학년은 이제 나가잖아요. 다들. 나가니까 나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테크닉. 연극이랑 카메라는 분명히 전해지는 매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돋보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테크닉과 연극에서 돋보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테크닉. 그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연기하는 건 똑같겠지만 어느 정도 틀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틀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주시고 그거 말고도 이제 배우지만 연출도 그리고 극작가도 어느 정도 그 카메라래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런 수업도 진행을 하세요. 배우지만 글을 써보고 배우들을 캐스팅해보고 캐스팅해서 그걸 그대로 공연에 올려보기도 하고 이런 수업도 있어요. 서경대학교는 아주 그 악명이라고 하면 악명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유명했던 게 공연을 1년에 엄청 많이 올리니까 진짜 유명했잖아요, 그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올려요. 많이 올려요. 서경대 좋았다, 좋겠다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연이 많다가 전 좋았던 거긴 한데 사실 좀 힘든 것도 물론 있어요. 공연 그 프로덕션 자체가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잖아요. 좀 삶이 되게 피폐해진다 그래야 되나? 좀 약간 지치는 것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공연은 많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어떤 배역을 무조건적으로 들어가게 되긴 해요. 그래서 공연이 적으면 아무래도 제가 연기를 안 하고 스텝으로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학교에는 보통은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스텝으로 빠져야 한다 아니면 프로덕션 자체에 참여를 못 한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오디션을 보고 배역을 보통은 받는 것 같아요. 작은 배역이라도 하나씩은 무조건 일단 공연 개수가 많으니까 무조건 공연에 참여는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프로덕션이 개수가 많으면 무조건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거의 네네. 한 학기에 하나씩. 공연은 한 학기에 총 개수로 따지면 3개, 4개? 그러면 이제 1년 단위로 보면 이제 8개? 7개, 8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7, 8개 이제 참여를 한 학기에 한 번씩은 하니까 총 1년에 2번 정도는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촬영도 영화 촬영도 같이 막 작업해서 협업도 해보고 무대도 같이 만들어보고 이런 걸로 인해서 무대 경험도 많이 쌓고 촬영하는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겠네요. 저희 학교의 제일 강점 중에 하나는 이제 과가 분업이 많이 되어 있는 건데 패션과 그리고 뷰티 메이크업학과 그리고 뭐 무대기술과라고 해서 무대를 전공으로 진짜 배우는 사람분들이 이렇게 와주세요. 보통 그림을 보고 시험을 보고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그림을 잘 그리고 미적 감각이 저희보다 더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배우들이 직접 무대를 만들 때보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무대가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요. 보통 그 안에서 무대기술과 안에서 아 이번 무대 별론데라는 말이 나와도 저희가 보면 우와 하게 보게 되는 그 무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영화과도 따로 나눠져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영화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영화 촬영을 이제 연출 그리고 각본 쓰시고 직접 촬영 나가시고 약간 이런 일들 해주시는데 옛날에 원래 기본적으로는 다 붙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협업을 하긴 해요. 협업을 해서 일단 입학을 하고 나면 안면을 서로 트기 위해서 만나고 뭐 밥 한 번 먹고 그리고 뭐 프로필을 찍어서 그 영화과 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다가 올려둬요. 그 올려두면 이제 그분들이 캐스팅을 이제 이거 보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급하게 구해야 한다 하면 영화과에서 그 연기 전공으로 이제 메시지를 그냥 바로 써서 하실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오디션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좋은 기회네. 서경대 영화 유명하잖아요. 엄청 유명하대요. 네, 많이 유명하잖아요. 엄청 유명하대요. 진짜 외부에 있는 배우들도 뭐 학교 단편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하고 싶어하는
학교가 서경대학교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저도 근데 입학을 하고 알았어요. 서경대학교에 영화과가 있다는 사실만 알았는데 엄청 이탄 학과인지 몰랐는데 엄청난 머리를 비상하신 두뇌를 가지고 들어오셨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다들. 그런 분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들도 얼마든지 열려 있고. 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프로덕션이랑 겹치게 되면 기회가 좀 줄긴 하겠지만 확실한 건 3학년 1, 2학기 정도를 이제 하시고 나오면은 이제 저희도 졸업 요건에 공연 개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연을 4개 정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 4개가 필요 조건이 끝나고 나면 공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의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기가 뜻이 있다면 영화과 쪽에 이제 스리슬쩍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굴 한두 번 비추면서 거기에 나가는 방법도 있죠.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딱 카톡방에 이제 사람 구합니다. 영화과에서 작업을 하는데 어떤 배역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길래 하고 싶다 해서 면접 보고 한 거였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라는 생각이 정말 그 카메라가 눈앞에 딱 있으니까 굴러가는 방식도 다 다르고 어떻게 진짜 막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혓바닥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과 작업, 학교 작업 이런 거에 참여를 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학교 영화과에서 그런 걸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경험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좀 안전하게 연습을 해보고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난 경험 삼아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되게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영화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연극영화과를 다 합친 경쟁률보다 셀 거거든. 전부 다. 이거 유라 선생님 아시니까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일 텐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이런 경험을 쌓고 이게 그들의 필모가 되고 이거 가지고 이제 밖에서 어떤 감독님들이 보고 캐스팅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디션을 통해서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학생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작품 보고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오디션 보고 뽑는 경우는 되게 한정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영화로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서경대학교는 충분히 너무너무 갈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에 이제 대학생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대학생분들 많이 오면 이제 각 학교에서 오디션들을 그렇게 봐요. 맞죠. 이제 어디 뭐 소속사 오디션 보고 그러니까 그 학교의 다이렉트로 이게 암암리에 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거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나더라고. 안 숨기더라. 내가 이거를 왜 그걸 질문을 그래서 존댓말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보냈던 거였냐면은 네. 그냥 이제 다 알더라고 사람들이. 음. 그래서 서경대학교에서는 네. 이런 어떤 제작사나 네. 소속사 뭐 어떤 그런 곳에 대한 오디션들이 있나요? 근데 사실 전 1학년 때 기억에는 약간 그냥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있다라는 공고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학교 자체에서 이제 어떤 소속사 하나랑 이제 오디션을 아예 개최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연습실에서 이제 캐스팅 관련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연기를 보세요. 그것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교 학생 대상으로만 오디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 1차, 2차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르지만 뭐 1차, 2차까지 갔다더라 뭐 이렇게까지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다 오래 있었던 건데 저 솔직히 빈번하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 번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오디션을 본 거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영화사 쪽에서 연락이 왔던 건지 아니면 원래 교수님과 알고 계셨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영화사 분께서 이제 후대에도 이제 촬영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사용해야 되는 배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굴들을 한 번씩 비추면 사실 영화사 쪽에서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 뭐 데리고 가셔서 이제 직접 연기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교습을 하시고 직접 나중에 이제 다 됐다 하면 이제 다시 내보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시면 직접 연락을 해서 혹시 이런 작품 있는데 할 생각 있냐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그런 경우가 생겼었어요. 이러이러한 데에다가 프로필을 드릴 건데 혹시 드리고 싶은 사람 있으면 프로필을 나한테 지금 보내라. 이렇게 교수님이 카톡방에 공지를 올리시고 그럼 그 교수님 메일에다가 다 올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일은 있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고 배우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배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데 작품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우는 많은데 쓸 배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직접 뭔가 어렸을 때 굉장히 괜찮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소속사로 영입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고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캐디분들이나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들이 발로 뛰어가지고 작품에 참여시키는 경우들도 있을 테니까 너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대학교에서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빈번하게 너무 많은 학교들이 많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랑 이렇게 정말로 협업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연극영화과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궁금하네요, 갑자기. 연극영화과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질문지에 안 써놓은 건데 지금 그냥 바로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솟구친다 막 샘사고 오르면은 다른 과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제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에 안 됐을 때 어떤 다른 방향을 파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가짓수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되라는 법으로 쭉 갈 가능성은 너무 희박해요. 이 하나를 믿고 따르기에는 특히 이 분야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맹목적이고 막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너무 불안하고 자기가 다른 무언가 기술이나 어떤 거 갖고 싶다 한다면 그런 게 있다면 전 다른 학과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시에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기면 원래 가던 길에 대한 약간 확신과 어떤 그 뚝심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아니면 뭐 이거 하면 되잖아 라는 어떤 약간 배짱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건 진짜 근데 제 답은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람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하면서 동시에 이걸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라. 근데 이걸 하다가 이게 눈에 들어오고 이걸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그 또한 나쁘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연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방향이 더 눈에 보이고 왜냐면 저 이 말을 진짜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사람은 그 꿈, 이상 약간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몸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지방이랑 탄수화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좋은 건 단백질이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단백질을 먹는 게 몸은 좋은 건 알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은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꿈에 관련된 것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때 꿈이랑 이상이 좋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 돈에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제라는 게 막상 제 눈앞에 딱 닥쳐 있을 땐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걸 더 높이 가치를 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하루에 몇 끼 못 먹고 그냥 진짜 쫄쫄 굶어가면서도 하는 게 즐겁다 이런 확신이 진짜 100% 든다. 그러면 뚝심 있게 한 길 파는 거 진짜 오케이. 근데 만약에 뭔가 하나라도 난 자신이 없어 한다면 사실 연기 시작하는 거 언제든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언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이 꼭 그 막 슈퍼스타 대슈퍼스타 이런 게 꼭 성공은 아니니까. 저는 일단 제 기준 답변 다른 거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같이 하는 거 나쁘지 않다. 난 추천한다. 그렇지만 자신한테 뭐가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가 제 답변인 것 같아요. 궁금해하실 것들을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린 건데 네. 뭐 더 입시하시는 분들께 얘기해 주실 만한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애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쓰니까 좀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입시 때 사실 수시까지 겪으면서 전 되게 즐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진짜 간사하게도 시험이 코앞에 닥쳤을 때
그 몇 달, 요만큼 정말 애썼거든요. 저는 약간 제 기준으로. 물론 제 기준도 약간 그런 게 있겠지만 잔소리 할까봐 내가 약간 제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애쓰는 기간 동안 전 진짜 연기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특기가 전 다행히 몸에 와닿게 좋았던 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노래가 늘었구나. 저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연기가 싫어지고 노래랑 춤이 좋아지니까 난 연기를 할 게 아니라 노래를 춤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한 발치 멀어지고 나면 다 좋아하고 있어요. 군대를 가서 진짜 이 선생님이 말해줬잖아요. 군대 가면 느낌이 다르다 약간 이런 말씀 해주는데 진짜 한 발치 멀어지고 나면 되게 즐거워요. 근데 이 즐거움이 약간 발전하게 되는 어떤 열쇠인 것 같아요. 즐거워야 욕구가 생기고 욕구가 생겨야 제가 갈망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순서가 이것도 약간 발성하다가 비슷한 순서가 바뀌면 약간 힘들어져요. 순서가 바뀌면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즐기는 게 최고의 방법. 너무 또 그 꼰대발언 같이 약간 그랬는데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공한 우리가 이제 입시를 서경대학교를 합격하는 거는 입시에서 뭔가 나 성공했어 라고 뭔가 결과물을 그렇지. 열매를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극영화과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두의 의견들을 다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로 여기에 있고 붙어보고 공연을 해보고 뭐 유라변 좀 뭐 촬영을 해보고 뭐 이걸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서경대에 붙어 있는 선배님이 즐기면서 해봐 라고 조언을 해줬다면 그래 나는 왜 즐기지 못했을까 한번 즐기면서 해볼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모쪼록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서경대 화이팅! 화이팅! 그 멘트 있어요 우리 알아.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그거 있는데 꼭 후배들로 꼭 만나 야 이거 의자 끄는 거 왜 이렇게 우리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어차피 제가 하는 거 뭐 별로 선배님이 해주면 훨씬 더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창피한데 이거. 하나 둘 셋 하면은 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해주세요. 제가 맞장구 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